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전 투표율은 36.93%, 37% 아닙니까? 예. 이것만 배를 고려해도 70%가 지금 훨씬 넘는 그런 투표율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4,419만 명 중 1,632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율 나온 걸 보면은 전남, 전북, 광주,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51.45%를 했어요. 그래서 호남의 경우가 평균이 한 49%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영남은 36%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전투표 결과가 어디서 나오느냐. 특히 이렇게 사전투표가 높은 것을 가지고 뭐 각 당이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뭐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고 있고. 그러나 뭐 이 국민들이 문재인 5년 이 실정을 보면서 쌓였던 그런 분노가 쓰나미처럼 저는 밀려오는 것 아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딱 임계점을 넘으니까 폭발하는 거. 이게 투표를 통해서 되게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송영길이나 민주당에서는 안철수하고 이제 단일화 역풍 때문에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다. 이게 궤변도 이런 이게 궤변은 제가 진짜 처음 봅니다. 예. 예를 들어 안철수 지지자 중에 세 가지 선택이 있어요.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 중에 지금 여론조사 보면 과반 정도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남은 그 반 중에서 한 20% 정도가 이재명 쪽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남은 20 몇 프로 이게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예. 이 말은 이게 안철수 지지자 중에 일부가 투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투표율이 역대 최고 높은 게 단일화 역풍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이에요. 이거 정말 궤변이고요. 저는 이래 봅니다. 어느 당이 특별하게 뭐 유리하다를 떠나서 사전 투표율이 지금 역대 최고로 10% 이상 높죠. 예. 이 말은 이 사전 투표가 높다는 말은 결국에 전체 투표율도 높다는 거죠.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높아죠. 말이죠. 이번에는 사전 투표가 10% 이상 높으니 본 투표도 80%를 훨씬 넘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국 사전 투표가 높으면 전체 투표율도 높아지고 예.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면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 100%가 다 투표하면 그 100%가 국민의 민심입니다. 예. 그럼 이게 국민의 민심은 뭐냐? 바로 이게 크게 보면 정권을 교체하자는 민심. 그다음에 정권을 한 번 더 재창출하자. 한 번 더 문재인 2기로 기회 주자는 민심 두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정권을 교체하자는 민심이 55%가 넘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게 사전투표가 높고 본투표가 다 높아가지고 투표율이 높아지면 결국에 정권을 교체하자는 압도적인 민심이 있잖아요. 예. 이게 그대로 선거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요. 예.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50% 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정권 교체 여론을 그대로 이게 받아옵니다. 잘하면 이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록한 우리 87년 이후에 최고 기록이 51.6%죠. 저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87년 이후에 최고 득표율 51.6%를 깨면서 오히려 상상 외에 압승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역시 본투표에 영남권에서 많이 나와야겠다.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호남이 49%, 영남이 36에서 여기서는 한 13% 표차가 납니다만은 결국은 뭐 영남권에 이번에 안 나오신 분들은 본투표에 나오지 않겠나. 또 그 사전투표에 대한 어떤 부정투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작용했으리라고 보는데 실제로 경남이 사전투표가 35.91, 울산이 35.30, 부산이 34.25, 특히 대구 같은 데가 33.9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남의 유권자들이 본투표에 정말
많이 나와줘야지. 혹시라도 뭐 우리가 이기겠지. 저 변호사님 말씀대로 너무 그렇게 우리가 다 이긴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걸 조심합니다. 조심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좀 마음이 이완될 수도 있고, 뭐 나 혼자 안 나간다고 뭐 어떻겠어. 그래서 이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결국 본투표에서 이 영남권에서 뭐 경북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사전 투표에도 진짜 부울경에서 왕창 몰려 나와야 합니다. 왕창. 그걸 좀 강조를 100번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보통 이 광주나 전라남북도가 이제 그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제가 이게 역대 투표율을 보면요. 역대 투표율이 호남이 이게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높았어요. 예. 원래 이게 호남 분들이 정치 의식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투표율이 항상 좀 높았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투표가 전부 이게 이재명한테 간다? 그건 아니라 저는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 광주나 전라도도 이게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복합 쇼핑몰이라든지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이게 광주에서 사전투표했어요. 광주에 거의 상주했잖아요. 예. 이 말은 전라도도 이게 젊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호남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게 저는 최고 득표를 경신한다 봅니다. 이제까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10.5%였죠. 근데 저는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도 이게 20%, 목표는 30%까지 잡아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아니 호남에서 이게 뭐 때문에 이재명이한테 90% 몰표를 줍니까? 이재명이가 이게 경상도 안동이고 더군다나 이게 호남의 그 선비들 그 정신들이 이재명이처럼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완전히 뭐 검사 총각 인권 변호사 모두 사칭만 하는 사기꾼 이게 호남이 다 전폭 밀어주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깨문들이요 엄청나게 윤석열 후보로 넘어왔습니다. 옛날에 그 문꿀 오소리라고 있잖아요. 예. 문꿀 오소리. 그 다음에 깨시연. 깨시연. 예. 그 다음에 이낙연 지지하던 디지털 혁신팀의 40여 분. 그 다음에 이낙연 밑에 정운현. 뭐 전부 이게 윤석열 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호남이 높은 게 전부 이게 이재명 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영남이나 저희 있잖아요. 예. 저는 항상 이 투표할 때 본투표를 한 4-5시쯤에 합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게 꼭 본투표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사전 투표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횡단보도 건너면 도성초등학교 가기에 본투표가 바로 집 옆에 있고 예, 바로 사전투표를 하면 동사무소 한참 가야 되는 그것 때문이지 뭐 제가 사전투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이게 황교안 대표나 민경호 의원이나 저희 이제 그 보수층 일각에서는 사전투표 이게 봐라 지금도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냐? 예. 이제 본투표해라는 사람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이게 그 호남보다 이게 투표율은 좀 낮아 보이지만 저는 상당히 그 본투표에서는 투표율이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것이다. 오히려 이게 그 투표율은 엇비슷하게 왜냐하면 이게 5년 동안 문재인 폭정에 정말 이게 그 국민들이 분노가 막 하늘 끝까지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유불리를 떠나서 꼭 한 표 투표하러 올 거다. 이런 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는 또 이영호 의원 무소속에 하다가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이렇게 선언해서 뛰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 제외하고는 전부 국민의힘 의원은 한 명도 없고 다 민주당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독려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세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후보 단일화의 순기능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투표율도 높아졌을 텐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여의도 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호남에서 지금 뭐 24% 이상 지금 잡히는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제 부풀려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웬만하면 20% 최소 15% 이상은 나온다.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5 예.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뭐 그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는데 20% 이상만 나오면 대성공이죠.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75%를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호남에서. 과거 같으면 무조건 90%입니다. 정동영 후보 과거 MB하고 싸웠을 때 그때만 해도 뭐 89%가 90% 가까이 나왔어요. 그때 워낙 뭐 안 된다고 할 때도 그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전에 DJ라든가 지난번 문재인 같은 경우는 다 90, 뭐 7, 8% 이렇게 나왔어요. 그 차이만 해도 크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이게 근데 문제는요. 호남이 인구가 적어요.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라남북도 광주 합친 게요. 대구 경북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TK. 예. 이 말은 이제 이재명이가 이제 한 75, 80% 호남에서 얻어도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에서 7, 80%또 압승합니다. 예. 뭐 이재명이 고향이 안동이라 이게 전혀 안 맥힙니다. 아니 어릴 적에 아버지가 안동 사람들에게 1년 동안 농사 고생해가지고 담배 농사 지은 거 있잖아. 예. 이 수매한 돈을 갖다가 도박에가 다 날려가지고 야반 도주하고 안동에 그 어릴 때 가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랬다. 자기가 이게 죽어가 무슨 안동에 무덤을 묻혀요. 안동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안동에 이재명이 20% 이상 넘으면 제가 진짜 뭐 내기를 좀 500원은 좀 그렇고 제가 여기 한 50만 원은 걸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안동에서 이재명 안동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입니다. 수도. 태계 이황, 서해 유승용 전부 그렇죠. 정신문화 수도입니다. 이 안동의 양반 어른들이 이재명을 찍는다? 저는 택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대구 경북에서 호남하고 합치면 저는 엇비슷하다 봅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게 제가 저번 주에 부산도 2번 갔다 왔어요. 재판 한 번에 뭐 다른 일로. 지금 여기 부산에 제가 택시를 많이 타잖아요. 들끓고 있습니다. 역대 부산이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 대통령 된 거는 불경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노무현이는 부산 산고 부산 사람이잖아. 그다음에 문재인도 경남고등학교 거제 부산 사람이잖아. 예. 근데 이재명이를 왜 찍어줍니까? 지금 이게 불경에서 이재명을 왜 찍어주느냐고. 즉 그만큼 차이를 이재명이 어디서 많이 하느냐 말이에요. 수도권 아니면. 근데 수도권에서도 지금 이재명이가 서울에서는 뭐 확실히 윤석열 우세고 이 경기 인천 이쪽에서도 지금 완전 경합 아닙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